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가 활약하고 있는 미넨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첫 번째 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나선 김민재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해리 케인을 주목하면서 이 BBC가 이 김민재까지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베르데 브레멘의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에서 선제골이 터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인 BBC도 이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아스날 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케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게임을 처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영국 팬들은 어쨌건 케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BBC에서도 이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중계했는데요. 브레멘의 첫 골이 터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르로이 사네의 첫 골이었는데 이 골에 대해서 BBC는 해리 케인이 어시스트를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골은 이 김민재가 헤딩을 걷어내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뮌헨이 굉장히 빠른 전개를 보여주었고, 해리 케인까지 가세한 뮌헨은 순식간에 이 최전방으로 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앞에 있던 르로이 사네가 이 공을 잡게 되면서 이 르로이 사네가 그대로 이 공을 마무리하는데, 야, 이게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강팀은 강팀이고, 이 공을 그대로 마무리한 르로이 사네는 팀의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더 브레멘의 홈 경기장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자 이 BBC에서는 홈팬들이 굉장히 조용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해리 케인은 이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 첫 골 장면에서도 빛난 김민재의 헤딩 장면, 확실히 김민재가 오늘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리킥 장면에서도 이제 해리 케인이 나서는 모습이 보였는데 역시나 뭐 해리 케인은 바로 앞에 있는 벽을 맞추면서 이 첫 번째 프리킥을 뭐 토트넘에 있던 때와 다름없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프리킥은 그래도 양보를 하더라고요. 김민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팀의 최후방에서 이제 공격 방향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역시 앞에 있던 이 킹슬리 코만 같은 선수들은 김민재의 패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대로 좀 흘리면서 이 속도를 살려가지고 바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에 이 왼쪽으로 공격 전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이유도 김민재가 이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인데요. 김민재는 이렇게 높이 올라와가지고 팀의 패스를 돕기도 하고, 뮌헨이 얼마나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고, 김민재가 직접 공을 전개하지 않을 때는 앞에 있는 키미에게 공을 패스하면서 키미가 이제 공을 전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전에 가장 빛났던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김민재의 이 헤딩 슈팅이었는데요. 김민재가 직접 슈팅을 기록했던 이 장면은 골키퍼의 세이브로 인해서 막혔지만 정말 아쉬운 슈팅 중 하나였습니다. 김민재가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이 끝났고, BBC에서는 뮌헨이 전반전에만 11개의 슈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24%의 점유율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뮌헨이 확실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1부 리그 경기들에서는 이제 47개의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46개의 어시스트가 토트넘 것이었고, 뮌헨에서의 첫 번째 어시스트가 터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괜찮지 않냐라고 이제 BBC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상대방에게 가는 패스를 이렇게 예측해서 끊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베르더 브레멘 선수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 이미 옵사이드라는 것이 보이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여기까지 따라잡아가지고 이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의 슈퍼 태클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중계하던 BBC 해설진들도 이 스피드를 봐라, 이것 때문에 김민재가 뮌헨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민재가 또 한 번의 슈퍼 태클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해당 경기를 중계하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Kim makes an excellent last man challenge, 마지막 선수에 대한 이 excellent challenge, 아주 훌륭한 도전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쿠슈를 확실하게 막아낸 김민재에 대해서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두쿠슈는 옵사이드였다는 이야기도 전달이 됐는데, 김민재가 또 한 번의 수비 장면을 보여준 장면은 바로 이 54분 장면입니다. 물론 옐로 카드를 받은 장면이기는 했는데, 이 장면도 해외 해설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김민재가 일단 뒤늦게 이 상대가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붙는 장면이 보였는데, 김민재가 일단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공격수와의 경합을 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으로 보면은 김민재가 이렇게 어깨를 껴넣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민재가 일단 뒤쪽에 있죠.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돌진하다 보니까 김민재의 스피드에 밀려가지고 상대 선수인 풀크루그가 굴렁쇠처럼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민속놀이 굴렁쇠를 그대로 이 미넨에서 재현하는 김민재인데 이 장면에서 일단 옐로 카드를 받거든요. BBC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가 일단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김민재가 아주 빨라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대표팀에 속해 있는 이 풀크루그를 날려버린 이 김민재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현지 해설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김민재가 그래도 빠르기는 빠른데 등 뒤에서 밀어버려가지고 이 풀크루그가 날아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결국에 김민재는 경기 67분 데일리트와 이제 교체가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김민재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것도 있고 다음 경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옐로 카드를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걸로 보였고 이때까지 소파스코어의 어떤 그 평점을 살펴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수비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7.1점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최전방인 해리 케인이 이제 7.7점을 기록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가 교체 전까지 기록했던 터치가 76개, 그리고 패스가 73개 중에 69개가 성공하면서 95%의 성공률을 보였고, 키 패스도 2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롱볼, 이것이 바로 미넨이 김민재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 롱볼 4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4개가 성공하는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미넨은 그 이후에 케인의 골이 터지면서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는 케인을 보았고 케인이 이 공을 컨트롤하면서 그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넨의 추가골이 터지게 되었고 투엘 감독도 드디어 2점 차 리드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 소속으로 분데스리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그런 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케인이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도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경기 81분 케인이 좀 주저앉으면서 이제 좀 어떤 근육 부상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드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에는 미넨이 전체적으로 공격수를 좀 교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행히 해리 케인의 어떤 부상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쥐가 난 것 같다라고 이제 BBC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밀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해리 케인이 교체되어 나가던 시점 케인은 8.9점의 평점을 기록을 했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7.4점으로 평점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2골이 더 터졌죠. 앞에 서있던 사네가 이제 골을 한 번 더 터트린 것인데 이 장면만 보면 옵사이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침투에 들어가던 선수한테 이제 공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네가 공을 받지 않고 침투에 들어가던 밀러가 결국에 이 공을 갖게 되죠. 옵사이드니까 어차피 안 막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베르너 브레멘 수비수들인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는 이미 늦었죠.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한 밀러가 그대로 패스를 주었고 이 골을 당연히 아주 쉽게 마무리하는 사네였습니다. 개막전 승리에 마치 장식 같은 그런 골이었다라고 이제 BBC에선 평가를 했고 또 한 번의 골이 터지죠. 이제 그 알폰소 데이비스가 다시 한번 패스를 주고 그리고 이 골을 그대로 마무리한 마티에스 테리였는데 굉장히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내면서 팀의 4대0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김민재의 데뷔전 일단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일단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카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태클을 보여주면서 BBC 해설진들에게도 극찬을 받았던 김민재인데요. 김민재가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